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작은 며느리에게 넘겨준 그 충격적인 추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극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옥입니다. 올해 66살이고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죠. 엄마, 힘들지? 괜찮아.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돼. 이런 대화를 수없이 나눴어요. 그렇게 키운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 태섭이는 구청 공무원이 되었어요. 둘째 태민이는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두 아들 모두 저름대로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늘 설렜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유일한 명절이었거든요. 이번 추석에도 다 올까? 매년 같은 기대를 했어요. 며느리들도 함께 오니까 더욱 북적거렸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송편부터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가루 반죽을 치대면서 생각했어요. 올해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정성껏 빚었어요. 전도 여러 종류로 준비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까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주방에 가득했죠. 치익치익. 그 소리를 들으며 뿌듯했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까 피로도 잊혀졌거든요. 오전 내내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도 만들고 나물도 무쳤어요. 정말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점심도 거르고 계속 요리했어요. 배고프지만 조금만 더 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했어요. 오후가 되니 거의 준비가 끝나갔어요. 상 차릴 음식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올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이상한 예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작년 추석에도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큰 며느리 서윤이와 작은 며느리 다정이의 태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서윤이는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다정이는 정말 따뜻하고 정성스러웠고요.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저녁 무렵이 되면 아들들이 올 시간이었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왔나? 창문으로 내다보곤 했어요. 평생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모여서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좀 더 단정하게 해야지. 며느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올해는 평화로운 추석이 될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작년의 미묘한 기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윤이의 차가운 시선이나 다정이의 조심스러운 모습들.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 말이에요. 그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행복해.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곧 현실을 직면하게 될 거였어요. 큰아들 태섭이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윤이의 첫 번째 행동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가 느껴졌어요. 어머님 왔습니다. 태섭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어서 와. 달려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들 왔구나. 정말 반가웠어요. 서윤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언제나 패션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서윤이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실 소파에 던지듯 올려뒀어요. 어머님, 이거 가져왔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식용유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 요즘은 이런 게 실속 있죠, 어머님. 서윤이의 말이었어요. 실속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했어요. 마음을 담아서 준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거든요. 고마워, 서윤아. 일단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별로 따뜻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나중에 열어보려고 일단 서랍에 넣었어요. 서윤이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여전히 낭네요. 뭐, 아니에요. 그냥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이 오래됐다는 뜻이었겠죠. 태섭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윤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인데 뭘. 서윤이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배고프겠다. 얼른 음식 차릴게. 급하게 주제를 바꿨어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한 음식들을 꺼냈어요. 정성껏 만든 전들과 송편들. 서윤이가 보더니 말했어요. 많이 만드셨네요. 너희들 오니까 열심히 만들었지. 이걸 다 언제 먹어요? 뭔가 부담스럽다는 뜻 같았어요. 태섭이가 또 중재했어요.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거야.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간편한 걸 더 좋아해요. 서윤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간편한 게 좋다니.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불편하다는 뜻인가요? 점심을 차려서 함께 먹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별로 맛있게 먹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간이 좀 세네요. 아,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요즘은 저염식이 좋다던데.
또 교정하는 듯한 말이었어요. 태섭이는 열심히 먹었어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고마워, 아들아. 그래도 아들은 다르긴 했어요. 식사 후에 서윤이가 핸드폰만 계속 봤어요. 일 때문에 바빠요. 핑계를 댔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더니 정말 바쁜가 봐요. 하지만 가족들과 있을 때도 일만 생각하는 게 좀 서운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봉투를 열어봤어요.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10만 원?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자. 며느리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서윤이의 차가운 태도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혼 초에는 좀 더 따뜻했던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진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가? 어쨌든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태섭이는 착한 아이인데 아내가 좀 차가운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아직 둘째 가족이 오지 않았으니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다정이는 어떨까? 작년에는 정말 따뜻했는데 올해도 그럴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렸어요. 둘째 태민이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다정이의 모습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저녁 무렵 둘째 가족이 도착했어요. 어머님, 다정이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정이를 보니까 반가웠어요. 손에 물기가 묻어 있었어요. 아마 급하게 설거지를 하다가 온 것 같았어요. 다정아, 어서 와.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다정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손고생 많으셨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별거 아냐. 너희들 오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다정이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태민아. 형님, 형수님도 계시네요. 응, 먼저 왔어. 형제끼리 인사를 나눴어요. 다정이가 큰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준비했어요. 보자기 안에서 한우 갈비 세트가 나왔어요. 어머, 이걸 어떻게 샀어?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말 비싼 건데 어떻게 샀을까 싶었어요. 태민이 버스기사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울 텐데. 너무 비싼 거 사지 말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어머님한테는 최고로 드려야죠. 다정이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묵직한 봉투도 함께 있었어요.
아까 서윤이 것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어요. 다정아, 이것도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께 받기만 했으니까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다정이가 부엌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응, 너희들 오니까.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괜찮아, 익숙해. 다음부터는 제가 도울게요. 서윤이와는 정말 다른 반응이었어요. 서윤이는 많이 만들었다고 부담스러워 했는데, 다정이는 제 수고를 알아줬어요. 어머님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다정아. 다정이가 손주들과도 잘 놀아줬어요. 작은 엄마, 우리 조카들 많이 컸네,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놀자. 아이들이 다정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서윤이는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봤는데 다정이는 달랐어요. 저녁 준비할 때도 다정이가 도와줬어요. 제가 상 차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님 많이 힘드셨잖아요.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줬어요. 음식을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과찬이야. 아니에요. 정말 최고예요. 우리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지. 태민이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서윤이가 간이 세다고 했던 음식을 다정이는 맛있다고 해줬어요. 같은 음식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다정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저도 시어머니 있으면 다정이처럼 해주고 싶을 거예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아이였어요. 식사하면서도 계속 제게 음식을 권했어요.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너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칭찬을 계속 해줬어요. 오랜만에 제 마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정말 따뜻한 며느리가 있어서 감사했어요. 태민이도 잘 키운 것 같았어요. 이런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서윤이와의 차이가 너무 확연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쪽은 너무 차갑고 한쪽은 너무 따뜻하고 이런 차이가 문제가 될까 걱정됐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던 그 순간 서윤이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정이가 계속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 이 갈비찜 정말 대단해요. 별거 아냐.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 거야. 요즘 이런 음식 먹기 어려운데. 다정이의 칭찬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갑자기 곁눈질하며 말했어요. 역시 둘째네는 형 집 얹혀 사니 여유 있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 제가 되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서윤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태민이네가 저희 집 2층에서 살고 있다는 걸
꼬집어 말한 거였어요. 서윤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태섭이가 당황하며 말렸어요. 사실인데 뭐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현실적이어야죠. 서윤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다정이의 손이 젓가락을 든 채로 멈췄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태민이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어요. 형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버스 기사 월급으론 어려울 텐데.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그만해.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는 사실만 말한 거예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서윤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다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뭘 사과해, 다정아. 제가 다정이를 감쌌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어머님, 다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민이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형수,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요? 진실인데. 진실이라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돼요? 상처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서윤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졌어요. 아까까지의 따뜻함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서윤아,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제가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가족끼리는 서로 보듬어줘야 하는 거야.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아니라 냉정한 거야. 어머님도 현실을 봐야죠. 서윤이는 저에게까지 대들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태섭이가 아내를 제지했어요. 서윤아, 그만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오빠도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뭔 현실을 몰라. 이 집이 나중에 누구 거가 될지 생각해봐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집 상속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서윤아, 태섭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윤이의 진심이 다 드러난 거였어요. 결국 집 때문이었던 거예요. 태민이네가 집에서 사는 게 불만이었던 거였어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불리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서윤이,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실적인 얘기죠. 현실적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얘기야. 어머님이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 없죠. 서윤이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묘하게 갈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제가 한심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신성한 시간에도 서윤이의 불손한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조상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자정이 다가올 무렵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됐어요. 자, 이제 차례 지내자. 제가 말했어요. 음식들을 상에 차리기 시작했어요. 송편, 전, 과일, 술까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어요. 다들 준비됐지? 가족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까 서윤이가 한 말 때문에 말이에요. 절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자. 제가 말했어요. 조상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다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태민이도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태섭이는 아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서윤이만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시작하자. 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다정이는 정말 정성스럽게 절했어요. 허리를 깊게 숙이고 오래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상님께 진심으로 인사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태섭이는 그런대로 성의 있게 절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달랐어요. 무릎만 살짝 굽히고 대충 고개만 숙였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제대로 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절을 제대로 해야지. 아, 네. 마지못해 다시 절했지만 여전히 성의 없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에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가 송편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만든 거야. 정말 맛있어요. 아이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정이도 맛있게 먹어줬어요. 어머님 정말 최고예요. 고마워, 다정아. 하지만 서윤이는 음식을 흘겨보며 말했어요. 이건 짜네요. 또 불평이었어요. 간이 좀 세요. 그래, 미안해. 제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조상님께 올린 음식에 대해 그런 말을 하다니. 요즘은 건강식이 좋다던데. 서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너무 짜거나 기름진 건 안 좋아요. 제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뜻인가요? 서윤아, 그런 말 하지 마. 태섭이가 제지했어요. 사실인데요.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정성은 좋지만 방법이 구식이에요. 구식이라니. 정말 상처가 됐어요. 제사 음식은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데. 다정이가 중재했어요. 저는 정말 맛있어요. 다정이는 입맛이 특이한가 봐요. 서윤이가 비꼬듯 말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제사를 지낸 직후인데도 이런 분위기라니. 조상님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자, 이제 정리하자. 제가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다정이가 도와줬어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서윤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어요. 정리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서윤아, 같이 정리하자. 태섭이가 말했어요. 저는 피곤해요. 그래도 엄마 도와드리자. 다정이가 하는데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집안일은 다정이만 하고 자신은 편하게 앉아 있고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정리를 마치고 나니 밤이 깊어졌어요. 이제 잠자리 준비하자. 각자 방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차례는 처음이었어요.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서. 특히 서윤이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사상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말이에요. 음복 자리에서 벌어진 서윤이의 모욕적인 행동은 저의 수십 년 참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음복 자리를 준비했어요. 차례때 올렸던 음식들을 다시 내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자, 다들 모여서 먹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손주들도 함께 앉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좀 풀렸어요. 순수한 아이들만은 변함없이 사랑스러웠어요. 다정이가 밥을 담아줬어요.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태민이도 열심히 먹었어요. 엄마 음식이 최고야. 그렇지? 태섭이는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아내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만 별로 먹지 않고 있었어요. 입맛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좀 그래요.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요. 시큰둥한 대답이었어요. 그때 서윤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받으려고 했어요. 식사 중에는 전화 받지 마. 제가 말했어요. 급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밥 먹을 때는 어머님,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무시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시작한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큰 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스피커폰 끄고 해. 태섭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계속했어요. 네, 여기 와 있어요. 음식이 어때? 맛있어?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서윤이의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엄마, 여긴 음식이 입에도 못 대겠어. 금방 갈게.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쾅! 큰 소리가 났어요. 서윤아! 제가 소리쳤어요. 네. 지금 뭐라고 했니? 전화 받은 거예요. 내 음식이 입에도 못 대겠다고? 아, 그건 조상 앞에서 올린 음식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십 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친정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친정 엄마한테라고 해서 괜찮아?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조상 앞에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 수십 년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태섭이가 당황해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지금 상황에서 서윤이도 잘못했지만 잘못한 정도가 아니야. 다정이가 서윤이에게 말했어요. 형님,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요? 어머님께 상처 드린 거요. 서윤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 제가 다시 소리쳤어요. 제 친정 엄마한테 한 말인데요. 스피커폰으로 다들 들리게 했잖아. 그건 실수예요. 실수로 그런 말이 나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손주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미안해, 손주야. 아이들 때문에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서윤아, 이건 정말 너무해. 태민이까지 화를 냈어요. 형수님이 너무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집 문서를 꺼내는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다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잠깐. 짧게 대답하고 방문을 닫았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장롱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오래된 보자기가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먼지가 많이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보자기를 펼쳤어요.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집 등기서, 땅 문서들. 평생 모은 제 전 재산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왔어요. 반찬 가게 하면서 번 돈으로 하나하나 마련한 거였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거였어요. 아이들 교육비 대느라 못 쓴 돈으로 사 모은 거였어요. 이 문서들을 보니 그때 생각이 다 났어요.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큰아들이 맞으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윤이 같은 며느리가 있는 집에 물려줄 수는 없었어요. 제 소중한 재산이 그런 사람 손에 들어간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반면 다정이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해 했어요. 이런 며느리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결심이 섰어요. 문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님, 무슨 서류세요? 다정이가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서윤이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쳐다봤어요. 아마 중요한 서류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건 집 문서야. 제가 말했어요. 집 문서요? 태섭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응, 이 집과 땅 문서들. 왜 갑자기 그걸 꺼내세요? 서윤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이건 다정이 내 것이다. 문서를 다정이에게 건넸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다정이가 당황했어요. 받아라. 아니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받으라고.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너와 태민이가 이 집을 지켜라. 어머님. 태섭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오늘 일을 겪고 결정한 거야. 서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분노가 확연히 보였어요.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서윤이가 소리쳤어요. 뭐가 말이 안 돼? 마지가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법적으로도 그렇고. 법보다 마음이 중요해. 제 말에 서윤이가 더 화를 냈어요. 이건 정말 억지예요. 억지? 네,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다정이가 계속 거부했어요. 어머님, 정말 못 받아요. 왜? 이건 태섭이 오빠 것이에요. 아니야, 이제 내 것이야. 정말 안 돼요. 너는 내 진짜 딸 같아. 제 진심을 말했어요. 그런 딸이 받는 게 맞아. 어머님, 다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지만 정말 못 받아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 집은 다정이가 받아야 한다고. 진정한 가족인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서윤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서윤이가 분노하며 집을 나간 후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건넨 작은 선물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줬어요. 서윤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다. 정말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제 말에 서윤이가 더욱 화를 냈어요. 태섭이 오빠 가요. 남편을 재촉했어요. 서윤아, 진정해. 태섭이가 말렸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이미 돌아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가방 챙겨요.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할 것 없어요. 정말 매정했어요. 태섭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서윤이가 너무했어요. 알고 있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결정했어.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태섭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서윤이 때문에 힘들겠지만 잘 살아라. 네, 엄마. 태섭이도 아내를 따라 나갔어요. 서윤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큰 소리였어요. 집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정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다정아, 왜 울어? 죄송해요, 어머님. 뭐가 미안해?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다정이를 위로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태민이도 미안해했어요. 어머님, 저희 때문에.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하지만 형한테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일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한 건 서윤이었으니까요. 손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려요. 색종이로 만든 보름달 그림이었어요. 뭐야, 이거 달림이에요. 예쁘게 만들었네. 소원 빌어요, 할머니. 순수한 아이의 말이었어요. 소원? 네, 달림한테 빌면 들어준대요. 손자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아까까지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정말 큰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추석 밤하늘의 달이 저를 비춰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소원 빌어요? 손자가 물어봤어요. 글쎄, 뭘 빌까? 사실 소원은 정해져 있었어요.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하지만 이제 가족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손자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재산은 종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정말 그랬어요. 문서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마음이에요. 나는 결국 마음을 지킬 사람에게 내 전부를 준 거다. 다정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 제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제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추석 밤하늘의 보름달이 제 결심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잘한 결정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가족을 선택한 거니까요. 다정이와 태민이가 이 집을 잘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달빛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제 결정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